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계열 38번, 40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계속 나오고 있는 주제지만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번에도 21학년도 외대 T3 28, 30번에서 일자리 문제, 인공지능이 초래할 일자리 문제를 이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미 공군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일럿들이 사라지고 파일럿의 일자리를 드론들이 대체하게 되는데 이런 표면적인 일자리 사라짐 외에 이 드론을 운영하는데 더 필요한 인력이 있다. 그래서 또 이 인력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단순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력 수요를 창출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번 해설 지문이니까 함께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특히 일치 문제, 독해의 일치 문제에서 이 apart from이라든지 more than 같은 표현이 나오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이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 이하에서 이하 어휘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 개념 어휘. 자, 카피라이트이 글 전체의 중요한 주제죠. 카피라이트라는 것은 유일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책이나 아니면 음악 작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복제 생산하고 출간하고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권리를 가진 그것을 저작권이라고 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저작권 특정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럴 수는 없죠. 자, 인공지능 AI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의 기간을 설정해 놓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저작권법이라고 하겠죠. 자, authorship이라는 것은 어떤 작품을 집필한 원저자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tangible, intangible. 그러면 우리 편입에서 요즘 제일 많이 뜨겁게 출제되고 있는 단어죠. 이 tangible이라는 것은 영영사전을 보시면 그 원래의 뜻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만져서 지각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져서 가능한 것은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tangible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 형태. 하지만 존재는 하지만 그것이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intangib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intangible air of sadness. 콕 집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픈 기운. 아니면 intangible asset. 그렇죠. 지금 말하는 저작권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무형자산이죠. 이 지적재산. 이 지적재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유형적이죠. 부동산 유형적이고 금 유형적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닌 어떤 지적 재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엄의 복수형은 미디어이고요. 이 미디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미디어 그럴 때는 이제 이 매체 수단이라는 뜻인데 이 미디엄에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본문에서는요. 세 번째 뜻 화가나 작가의 표현 수단을 뜻하는 미디엄이 사용됩니다. 미디엄은 잘 챙겨 두십시오. qualify for 무엇의 자격을 얻다. 자, apart from은 어떨 때는 빼기의 느낌, 어떨 때는 더하기의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이 예문에서는 마지막 문제를 빼놓고는 다 풀었다 했으니까 빼기의 느낌이고요. 여기서는 런던에 있는 주택 외에도 또 스페인에 빌라 한 채가 더 있다. 그러니까 또 더하기의 느낌이죠. 그래서 빼기 느낌일 때는 뭐뭇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더하기 느낌일 때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외에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infringe 위반하다 혹은 침해하다죠. 위반의 대상은 법규이고 침해의 대상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요건 권리니까 침해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여기서는 이건 법규, 그러니까 저작권법이니까 위반하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civil liberties는 시민의 권리니까 이거는 침해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위반 혹은 침해로 번역을 하시고 명사 형태는 infringement고요. 자, 비슷한 말로 우리 본문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거 헷갈리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임핀지입니다. 임핀지는 주로 나쁜 영향을 미치다, 지장을 초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reproduction, 복제물이죠. 이 복제물이라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오리지널, 독창적인 것과는 다른 복제물을 말하고 이 우리 본문에 있다 문제 나오는 derivative입니다. 파생물 이런 뜻을 가집니다. 좀 이따 살펴보죠. 자, constitute라는 단어는 보통 무엇을 구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뭐뭐로 여겨지다. 즉 예를 들어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 구성하다라고 번역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구성하다라고 하기보다는 형사상의 범죄를 이루다, 구성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breach 위반, culprit 범인입니다. 자, 이 오리지널이라는 단어와 derivative를 반의어로 챙겨두시는데요.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첫 시작, 처음으로 만들어져 존재하는 이죠. 즉 세상에 없던 것이 처음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이고 독창적인 것이며 그 복제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원본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새로울 것도 없고 독창적이지도 않을 때 이 derivative라는 단어를 쓰죠. 즉 복제물입니다. 복제물이고 파생물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reproduction이죠. reproduction은 원래 오리지널을 원본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파생물이 되는 겁니다. 파생물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리지널한 것을 베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독창적이고 새롭다라는 뜻인 반면 derivative 파생물은 새롭지 않은, 새로울 것이 없는, 독창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승인받지 않은 unauthorized. 자, 이 liable은 20일 덕성여대 문제 해설하면서 지난번에 업로드한 파일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e liable to 다음에 명사도 나올 수 있고요. be li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었고 이 liabilities 그러면 이 부채, 회사나 개인이 지닌 빚, 부채를 또 liabilities라고 한다고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mendment 그러면 수정입니다. 수정. 개정하는 거죠. 특히 미국 헌법 수정했을 때 A를 크게 써서 amendment 그러면 미국 헌법 수정을 말합니다. regarding이 preposition 전치사로 사용되어 뭐뭐에 관하여죠. exclusively라는 것은 혼자서 독점적으로 다른 존재는 배제하여 이런 뜻입니다. comprise는 무엇으로 구성되다도 되고 무엇을 구성하다. 즉 능동형으로 해석해도 되고 수동형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자, fulfill 이행하다, prototype 원형이죠. 원형이라는 건 from which 다른 형태들이 from which 그 어떤 첫 모델로부터 복제되어지고 개발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리지널과 비슷한 느낌의 단어죠. 오리지널 이렇게 이 프로토타입에서 만들어지는 요 다른 형태들이 reproduction이며 reproduction이 다시 복제품이며 그게 다시 아까 derivative가 되는 거죠. 파생물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문제부터 보시죠. 토픽을 물었으니까 무엇에 관한 글이냐를 물었습니다. 여기 how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요. 무엇에 관한 글이냐까지만 챙기면 이 토픽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일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빈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copyright law, 저작권법이 doesn't specifically address는 다루다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더라도 인공지능에 관해 다루지는 않을지라도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be protected 보호받기 위해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a work of art 예술작품은 must meet meet은 여기서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입니다.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하에 지금 일치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치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출제하거든요. 자,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려면 충족시켜야 될 세 가지 사항.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독창적인 작품이 되어야 할 것. authorship, 저작자가 있는 독창적인 작품이 되어야 할 것. 그 다음, 유형적인, 우리가 만져서 알 수 있는 표현 수단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minimal amount of creativity. 그 안에 최소한의 창의성이 있을 것. 요 세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예술작품이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겠죠.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작권 보호의 세 가지 조건 챙겼고요. 저작권은 AI에는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 지금 이야기가 저작권법 보호의 일반 요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AI, 인공지능 얘기로 넘어왔어요. 즉, 왜 이런 걸 신경 쓰는 거죠? 지금 이거는 무엇에 관한 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에는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독창적인 저자의 작품이라는 말에는 바로 그게 인간의 손길이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this means 이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에는 소유자도 없고 어떠한 현행 법률상 소유자가 없다는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강조드린 표현 나왔죠. apart from 나왔습니다. apart from이라는 표현 나오면 주의하라 그랬죠. 자, apart from은 더하기 느낌도 있고 빼기 느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ownership rights, 그렇죠. 소유권의 문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예술품의 소유권 문제 외에도, 더하기 느낌이죠. 외에도 뭐가 있다? 추가적인 저작권법상의 관심사항들이 있다. 혹은 우려사항들이 있다. That may arise. 발생할 수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들이 있다. There may be infringement. 어떤 침범 혹은 위반이 있을 수 있다. 자, claim,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최종적인 이미지에 대한 침범, 침해 주장이 있을 수 있다. Based on 어디에 입각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예술품에 입각해. 인풋, 투여된 인풋이라는 것은 과거분사로서 이렇게 된 거죠. 즉 AI,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그림 하나 그려줘 했는데 르네상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그림 하나 그려줘. 그러면 챗GPT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혹은 구글 제미니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구글 제미니나 챗GPT가 활용한 그림에는 분명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어떠한 이미지를 재활용하여 챗GPT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러면 그 AI가 만들어낸 그림에 이용된 저작권법이 있는 예술 작품을 가진 소유권자가 혹은 저작권자가 뭘 할 수 있다? 특허 침해다,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t the time of machine learning, 그렇죠. 이 기계학습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창작물들을 무작위적으로 학습하잖아요. which may infringe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저작권 소유주자들의 권리를 infringe, 침범 혹은 위반할 수도 있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두 가지네요.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다? 그렇죠. AI가 만들어낸 예술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유자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현행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회사는 예를 들어서 챗GPT를 운용하는 회사나 구글에서는 누구다? 그렇죠. cause for concern, 우려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왜?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챗GPT가 그려서 아주 인기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널리 유통됨에 따라 이거 뭐야? 내 그림을 응용하고 차용하고 베낀 그림이잖아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을 대상으로, 챗GPT를 대상으로. AI, 인공지능은 reviewer contains, 검토하거나 포함한다 복제물을, 다른 사람의 예술품의 복제물을 새로운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챗GPT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리지만, 구글 제미니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지만 그건 다 인간 창작물의 오리지널이 아니라 리프로덕션이라는 거죠. 그것을 복제한 거라는 겁니다. Then new artwork,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술품이란 could be unauthorized, 승인받지 않은, 그렇죠. 리프로덕션의 혈통이 들어가야죠. 리프로덕션의 느낌을 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다 복제물, 파생물, 독창적이지 않은 베낀 그림이라는 거죠. 리프로덕션의
같은 뜻, reproduction과 같은 뜻인 derivative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즉 이러한 복제물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constitutes infringement, 저작권법 위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반이. 이러한 우려는 인공지능 소유주, 구글이나 챗GPT 운용 회사를 우려시킵니다. 후 그들은 궁극적으로 liable,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러한 위반에 대해서. 그러나 저작권법 보호는, 예술품에 대한 저작권법 보호는 오로지 인간 창작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예술 작품은 이러한 인간 창작자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since가 이끄는 절입니다. since는 여기서 뭐뭐이기 때문에고요. 이기 때문에 it's likely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 AI도 혹은 AI 회사도 범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죠.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인공지능이 예술품을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문제들이죠. 자, 첫 번째, 소유자가 없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물었기 때문에 what만 답하면 되겠어요.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죠? 자,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을 인간이 침해한다, 위반한다. 그건 아니죠. 혹은 저작권법을 수정하자, 개정하자. 예술품과 관련하여. 그것도 아니죠. 인공지능의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다 아닙니다. 다 아니고 결국 이것은 무엇의 문제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술품,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에 있어서 소유권 문제와 저작권 관련 문제, 소유권 문제와 저작권 관련 문제 이렇게 됐군요. 좀 더 자세한 주제가 되어서 거의 하우의 문제의식까지 다 포함시켜서 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치하는 것은 인간 창작자가 오로지 저작권, 법률적 저작권을 형성한다, 이룬다. 그렇죠.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읽었었죠. 왜? 이 부분. 그렇죠. 저작권이라는 것은 AI에는 속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자의 독창적 작품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인간의 손길이 그 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건 오로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은요. 그렇죠. 지금 제가 강조드린 몰덴 나왔죠. 세 가지 조건을 필자는 말했는데 세 가지 조건 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니죠. 세 가지 조건 그 이상이라는 것은 3 플러스 알파라는 거고 이거는 4 이상이라는 거죠. 네 가지 이상의 요건. 아닙니다. 본문에 의하면 분명히 세 가지 요건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술품은 누가 소유한다? AI 회사의 것이다. 현행 법률로서는 아니죠. 소유권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유권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소유권자가 없다. 자, 그러면 또 틀렸고요. 자, AI가 만들어낸 예술품의 소유권은 저작권법의 특별한 관심사다. 아니죠. 아까 말했죠. 지금 현재 저작권법상에는 apart from, 제가 아까 apart from 해석 주의하자 그랬잖아요. apart from.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 돼요? 더하기 느낌이잖아요. 즉 AI가 만들어낸 예술품의 소유권 문제 외에도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4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술품의 소유권 문제만이 저작권법의 특별한, 특수한, 구체적인, 거의 유일한 문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더 추가적인 문제, 요거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다 그랬잖아요. 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40번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리프로덕션에 혈통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프로토타입은 원형이라는 뜻의 단위였고 이건 반대말이 되겠죠. 독창적인 리트리스는 후퇴라는 말인데 적절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